음.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내용. 요거 페이지 수가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또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한때는 집 산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집 판 게 자랑이다. 한 주간의 뉴스 빠르게 살펴보기 대구편 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리세션 이야기도 나오고 오락가락합니다. 이 자영업자, 금리와 자영업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반기 소비 부진, 빨간불, 그 다음에 노래방도 안 가고 PC방도 안 가더라. 거리두기를 풀었는데도 안 가더라. 힘들다. 자영업 힘들다. 금리 폭탄에 밤잠 설치는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데요. 영업 제한 때보다 시간이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버티던 막연한 믿음이 그냥 그 믿음에 불과했었구나. 더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휴가도 패스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중 채무자 반년 만에 13만 명 급증. 이 층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정말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릴 판인데요. 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년도 못 채운 임대차법 폐지, 여소야대에 가능할까? 임대차법 폐지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시장, 지금 이상무, 지금 안 건드려도 괜찮다. 전세값 급등에 월세만 폭증, 월세 일부 올랐는 부분들 있지만, 폭증까지는 아니었어요. 전세가 급등 아니었어요. 임대차 3법 덕분에 그동안 2년 동안 아주 싸게 잘 있었다. 잘 있었다. 지금은 좀 오르긴 올랐네. 근데 그렇게 급등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값이 올랐는데 전세값이 따라오르다가 임대차 3법 덕분에 그나마 좀 싸게 있었다. 다시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그래도 대출금 전세 자금은 요 오른 부분만큼, 요 갭만큼, 요 갭 수준만큼 일부 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폭등은 아닌 것 같다. 임대차 시장 이상 없습니다. 요 2억에서 4억으로 껑충 뛰었던 것,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에 비하면 니 그동안 2년 동안 잘 살았다. 지난 정부 혜택 받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임대차 3법 폐지, 여소야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죠. 종부세도 확정되지 않았고 임대차 3법 폐지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대란 피했지만 월세 대란 아니다. 자, 대구 부분 빨리 살펴볼게요. 여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마이너스표 오늘의 추천 분양권 하면서 읽는 게시판에 누가 따왔던데 뉴센트럴 두산 위브 제니스 5억 2천, 매매가 5억 2천이에요. 분양가 5억 6천이었는데 향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난번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화원 파크뷰 우방 IUCL 마이너스 6천. 이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6천 별로 안 되는 애가 아니고 5.6억짜리가 5.2억이 되고 하나는 얼마인가요? 3.8억짜리가 3.2억이 되는 요런 식인 거예요. 요게 4천만원, 6천만 똑같은 4천만, 6천만이지만 이 비율로 따지면은 얘는 한 10% 정도, 근데 얘는 한 20% 정도 요런 차이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때 글을 엄청나게 많이 마이너스 P만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캡처를 해놨던데요. 어쨌든 지역 구분이 없더라. 지역 구분이 없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서대구역 KTX 영무 예담 이것도 마이너스 2,500까지 나와 있는데요. 24평형은 별로 좀 덜했지만 이 84제곱미터 이 국민평형은 그래도 경쟁이 좀 치열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더라. 이 건설비, 인건비, 요거 무슨, 라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요거 비슷하게 또, 있잖아요. 수성구, 학군지, 범사, 만삼, 학원가, 줄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너무 세뇌될 필요는 없다. 많이 보니까 저도 이 줄줄 계속 뭔가 자꾸 나오잖아요. 나도 좀 많이 물들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도시철도 순환선 노선 원점서 재검토.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선도 바꾸지 않을까. 순환선 노선 원점서 재검토.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넌 바뀔 것 같아요?
잔금 치러야 하는데 의견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익명 게시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 댁에 이사 가려고 어머님 댁이 이사 가려고 금매를 하나 잡았어요. 기존 주택이 매매가 안 되어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반드시 기존 것을 매도를 먼저 하고 순서는 1번 매도, 2번 매수. 요거는 거의 철칙처럼 지금 지켜야 된다. 요 부분이고요. 새로 계약한 집을 전세 내놓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왜? 전세 매물이 8,800개니까. 일단 2달 이상 2달 이상 입주까지 시점이 남긴 했지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이거 임차인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 답이 없는 입장. 이 본인도 다주택자라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다주택자면 그래도 나름대로 부동산에 좀 닳고 다를 정도, 알 거 아는 정도고 하지 싶은데 솔직히 누구든 답은 안 나와요. 솔직히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금을 자꾸 내리니까 잔금이 딸리고 전세 플러스 추가금으로 잔금을 막아야 하는 이 상황. 그래서 세입자도 이런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도 생깁니다. 네, 좀 안전한 전세를 들어가셔라. 안전하다고 들어가는 집도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는데 이 초조함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전세 안 빠질 때 이 초조함 있잖아요. 이런 마음 한 달 기다리고 나니 안 나가서 전세금 더 내려보았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네요. 이 초조한 마음 정말 헤아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글들 있어요. 아주 세련되게 잘 써진 글들, 좀 뭔가 좀 포장된 글들. 수성 자이른의 아마 홍보글로 판명 나는 것 같습니다. 홍보글로 판명 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는 지인이 지금 저점이라네요. 이런 글도 일단은 조금 귀가 얇으신 분들은 조금 걸러보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 뭐 광고 같네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많이 세련된 듯한 느낌이 나는 글들 좀 약간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지금 분위기 같아요. 미분양도 지금 많이 심하게 적체되어 있는데 신규 아파트도 이달 3,000개, 8월달 뉴스거든요. 이달 신규 아파트만 3,000개 대기예요. 3,000개 대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PF 요거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자 부담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사업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당했다는 거 지난번에 이거는 좀 이 보이스피싱 나는 괜찮겠지. 보이스피싱 나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이 이 당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뉴스도 안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정말 홀린 듯이 당한다고. 특히 자영업자들 뭐 대출 뭐 대환 해가지고 뭐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게 좀 막 너무 이게 막 신경쇠약이 올 정도로 이 대출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너무 압박이 오게 되면은 뭐 홀린 듯이 금리 싸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거기 끌려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여튼 뭐 돈 찾아오라느니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현재 시점에 분양권 상가격보다 떨어지신 분 계신가요? 라는 이런 글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피 1억에 샀는데 지금 피가 1,000만 원이래요. 힘들게 모은 돈이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누가 아까 강창훈님이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이 피 1억이지 자기 거의 전재산과 같은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아끼고 정말 1,000원 아껴가면서 이 모은 돈을 부천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이거 뒤늦게 정말 이 1억이라는 돈 모으는 거 사회초년생이나 이렇게 해서 1억 모으는 거 정말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1억 모으는 거. 우리는 1년에 5천만 원씩 1억씩 모으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인터넷에 글을 보면 그건 정말 상위 1, 2%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 1억 정도 된 돈도 모으려면 정말 안 쓸고 정말 아껴가지고 한 10년 세월을 모아야지 통장에 1억 들어올까 말까. 정말 그 정도 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글을 달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댓글은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많아요. 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공감하는 것보다 또 굳이 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굳이 왔는가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대출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안전한가요?
막 5억, 매매가 5억 집인데 2.4억 대출이 있고, 그 다음 전세금 2억도 들어가야 되고, 전세 보증금 아마 반환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안전한 거, 차라리 돈 몇천만 원 더 주더라도 좀 안전한 거, 좀 안전한 물건들 좀 알아보는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뭔가요? 이거 전입신고하는 거. 전입신고하고 당일날 바로 해야 된다. 그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받고 막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고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전입신고 반드시 하시고, 전세 계약하시는 분은 거기 계약서를 쓰실 때 마지막 부분에 뭐 전입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뭔가요? 다른 대출을 일으킨다. 다른 근저당 뭐 설정을 한다. 든지 하게 되면은 그거 무효로 한다. 계약을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것들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공부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 뭐 사기 유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안전한 전세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인데 등기부 등록상 전입 날짜라든지 전세 보증금, 이것도 보면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매 넘어간다. 경매 아파트 나오는 건수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매물이 3억 1천. 자기는 전세 2억 1천에 있고.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요즘에 또 낙찰 한 번에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또 이게 또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물건이고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또 막 걸러보기도 하고 임차인 조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매매된 게 2억 7천이었던 아파트. 매물은 3억 1천까지 나와 있고. 그럼 요거 거래될 확률은 한 2.34억 되면은 이거 자기 전세 보증금 이게 선순위권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2억 1천 받아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원 파크뷰 우방 IUCL 마피 6,900 요쪽 약간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양가가 한 3.8억 되던 게 6.9, 7천, 한 3.1억이라고 느끼면 분양가 좀 높았던 곳 있잖아요. 분양가 7억이라고 치면은 이거 거의 억 단위의 하락. 마피 1억하고 마피 1억과 같은 충격, 마피 1억과 같은 충격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정도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붙여놨네요. 2년 뒤 대구가 유력한 투자처인데 이 제목 딱 보는 순간 저는 이 보지 않습니다. 왜? 전국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전국이 다 같이 움직여서 시간차가 별로 없어요. 여기 OK뱅커, 여기 대구 요 부동산 카페 OK뱅커라는 분, 요 대출 상담해 주시는 현직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요 분이 아마 대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건 하시면은 요 분한테 글을 남겨서 아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하시면 괜찮지 싶어요. 보통 여기 제가 아이디를 다 삭제를 하는데 이분 거는 남겨뒀어요. 왜? 제가 오랜 기간 저 카페를 지켜보니까 이분 오래 활동을 하시고 아마 조금 그래도 나름의 좀 전문적인 좀 냄새도 나고 금리도 아마 이렇게 좀 아마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OK뱅커 요 부분, 아무튼 요 분은 갈아타기 하는 시점에 대해서 지금 갈아타지 마시라 라는 요런 취지의 글이 있었는데, 아마 금리는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지금 변동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고정금리 나 요쪽으로 갈아탈래, 나 고정금리 요쪽으로 갈아탈래.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조금 낮고 고정금리가 조금 높지만 금리가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오르다가 내릴 것이다.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아니면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안 갈아타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정부에서는 갈아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담사 해주시는 이 상담사분은 안 갈아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잠깐 화면 지울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 가셔서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리 저는 정점을 계속 일본이 과거에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올렸다. 미국도 한 번씩 위기가 올 때마다 1년 반 동안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 우리도 1년 반 동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표까지 내면서 팔아야 하나요? 그렇게 힘드나? 계약할 때 이것저것 고려해서 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막 마피로 팔고 이런 물건들 보면은 야 계약금만 있으면 돼. 계약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좀 엄청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네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거? 좀 표준말로 바꿀까요? 너가 돈이 없다고? 이게 뭔가요? 너가 돈이 없다고 뭔가요? 너가 돈이 없다고 남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게요. 야, 남들 다 산다, 니도 살아.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분위기 속에서, 딱 무게중심을 딱 잡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무주택이나 피파리들이 죽어남. 사실 이 피파리들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말 이 세뇌되듯이 해가지고, 이 얼떨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싶어요. 물론, 이 욕심이라는 거, 이 욕심. 욕망이 없으면, 뭐 아픔이 없다 그랬나 뭐 이런 그런 것도 본 건데 어쨌든 자기 욕심도 일부 작용했겠지만 이 사회적인 책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변호사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 계약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이 유동성 시장에 사두면 돈 번다는 말 듣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많대요. 중도금 납입하고 계약 해지하면 된다면서 변호사 찾고 있대요. 변호사 찾아도 이거 사실 노답이에요. 계약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변호사 찾는데요. 이 노답이래요. 실제 이 판례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변호사 찾아도 소용이 없더라. 당첨됐는데 계약금 밖에 없다고 계약할지 조언 구하는 거래 거의 계약하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이 10중 8구 계약하라 그랬어요. 영끌이건 뭐건 무조건 계약하라 그랬어요. 그 분위기 속에, 안 하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느낌? 힘들었던 매수 이야기와 앞으로의 실현. 이거,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죠. 이거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4년 된 아파트 로얄동 로얄층. 10개월간 안 팔리다가 1층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서 팔았다. 속은 시원하다. 근데 훨씬 나중에 더 많이 깎아주고 팔고 나버렸다. 단지 내 주민들끼리 서로 팔기 위해 전쟁이다. 미분양도 많다. 지금 사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좀 씁쓸하긴 하죠. 나중에 다시 집값이 오른다거나 하면은 더 씁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작년 초 그래도 싸게 샀다고 프리미엄 얼마 들어? 프리미엄 1억 주고 산 호구 분양권 1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인가요? 1년 정도 작년에 샀다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샀는데 1년 사이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채에서 한 채를 더 산다는 거. 세금 부담은 없지만 이 두 개가 같이 떨어질 때의 충격. 이 사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이제 하락이 끝이다.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최대 위험은 일단 피하고 보자. 요런 건 느낌. 1억 날렸다 생각하고 변두리 주택 가서 살까 심히 고민 중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느낀 점들. 지금 매수자는 요 부분, 요런 분들이 요건 광고통 글도 아니잖아요. 좀 진솔하잖아요. 지금 매수자는 노부부,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가능한 실거주자만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알잖아요.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인다라고 느꼈을 거고 매수자 우위 200%, 매수 우위 지수 지금 20이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야 매수자가 완전히 갑이더라. 나는 깎아달라 하면 이 속도 없이 깎아줘야 된다.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이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었을 때는 500만원, 1000만원 올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막 5천만원, 1억 이렇게 막 올라가는 수준이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야 그래도 아프다. 그래도 맞으면 일단 두드려 맞으면 아프다. 최소 고점은 되어야 최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일단 최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부분 한번 새겨들을 부분. 지금 광고가 나온다고. 저는 광고 지금 누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누를 수는 있는데 제 말이 중간에 끊겨버리나요? 한 5초, 6초 광고 나오면 바로 끊으시고, 네. 고금리 대출은 부담된다. 5억 이상 부담된다. 호구가 되지 말자. 지금 호재가 지금이 제일 싸다. 대구행 없다. 지금이 제일 싸다. 그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분양가는 상승해요. 이런 말 돈 있으면 사면 되고 안 사면 그만 무시하세요. 분양가 상승해요. 그냥 정말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상승하면 아까 시멘트가 보셨잖아요. 이제 3년간은 정말 실거주만이 부담 안고 사는 환경이 되어버렸네요. 3년. 이제 3년간은 요런 느낌. 1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자책도 하다가 이게 아닌데 1분양권만 처분되면 조용히 눈팅이나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드디어 집 한 채 팔았습니다. 그러면 댓글이 달립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달립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인 이유는 과거에는 집을 산 사람한테 축하해줍니다. 축하해주는데 지금은 판 사람한테 축하해주는 걸로 좀 세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증여세 관련해서 아까 30% 3억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2년 전부터 비주거형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한다. 감정평가. 시세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거기에 공시지가가 싸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감정평가. 2군데 이상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 꼬마 빌딩 요 사례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갑자기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뒤늦게 세금 폭탄. 국세청은 세금 계산해달라 그러면 계산 안 해줍니다. 세무서 가서 계산해달라 하면 계산 안 해줍니다. 옆에 인근 세무서 사무실 가라 그럽니다. 계산 안 해줘요. 자기들 그거 하는 거 아니래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옆에 가라고 합니다. 꼬마 빌딩 팔았어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요. 공시지가 68억. 증여세 25억 냈어요. 근데 국세청은 이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48억을 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감정평가 해보니까 이 공시지가는 68억이었는데 감정평가가 125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48억을 내라고 해요. 얼마 더 내야 되나요? 23억이라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23억이라는 돈을 더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아파트 증여에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은 이 교환매매 관련 뉴스 찾아보시면은 교환매매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것이 양도세, 비과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교환매매 그것도 이 세무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세금 때릴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거 증여세 날벼락 나중에 이 세무서는 이 국세청은 나중에 언제든지 우리한테 날벼락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미분양 관리 지역 요거 지정 어제부터 되었나요? 네, 8월 5일자 네, 어제부터 되었는 것 같은데 이거 지정 효과 지정되면은 다시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하게 될 것이고 신규 공급이 까다로워질 것이고 미분양 물량이 또 해소가 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요걸로 그냥 결론 지을게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지금 한 채 똘똘한 한 채 하지 마라. 두 채, 세 채 괜찮다. 끊임없이 정부에서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시간 31분. 네, 댓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권영애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블랙기도님, 대구 범인매물 최다. 달서구. 네, 범인매물도 제가 저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통계 나오는 것이 잘 못했겠어요.
그래서 법인 매물도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이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또 이게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계산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벨님, 범사 만삼 쪽이 거품이 빠져야 합니다. 거긴 완전 따따블 버블입니다. 막상 동네 가보면은 제 느낌도 야, 완전 대박이네. 이런 느낌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천 막 송도 어디 인천 뭐 청라 신도시인가요? 막 그런 쪽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한 번씩 보면은 와 하는데 거기 사진하고 범사만삼하고 딱 비교해보면 좀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범사만삼이 가격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던 무렵에는 그때 엄청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많이 올랐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민님, 네, 그린님, 억억하니까 억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 억을 모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지 않을까. 네, 판타지님, 2년 뒤에 대구 인구가 지금보다 3, 4만 명 줄어들 텐데 투자처? 투자처. 과거 뭐 일본 사례나 다른 그런 사례들에서 좀 투자처에 대한 거 지난번에 일본 그 부동산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몇 군데 해줬었는데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구도 세정처럼 호가는 약간 떨어지고 전세가는 엄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마이너스 0.2로 시작하는 거. 그린님 마이너스 0.2 얼마, 마이너스 0.1 얼마에 지금 대구. 그 다음 마이너스 0.0 얼마에 뭐 부산. 이런 식으로 이 체감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체감이. 세종하고 대전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긴 낮았어요. 유한텔레비님, 라이브도 광고가 나가는지 전 잘 몰랐어요. 저는 이게 요런 것 광고, 요런 거 뜨나요? 요런 거 밑에? 무슨 광고 해가지고 광고. 여기 X표 누르면 사라지는 요런 게 뜨나요? 판타지님, 서울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기준이 다른가 봐요. 꼬마 빌딩. 연예인들이 사고 막 건물 막 100억짜리 뭐 수백억짜리 사는 것도 보면은 강남 어느 뭐 구석대기 뭐 한 8m 도로 정도 있는 그 대로변도 아니고 8m 정도 도로 있는 뭐 5층 주택 뭐 2, 30년 되는 5층 주택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네, 강창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내에서도 양극화 심화될까요? 대구는 부산에 비하면 양극화 심한 것 같지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대구는 뭐 1억 미만의 아파트, 2억 미만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 부산 이런 것들이 좀 심해요. 그 다음에 막 7억, 8억 대구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6억이 기준이었다면 부산은 조금 더 비싼 아파트들은 7억, 8억 막 10억, 20억 이런 이야기하고 막 뭐 바닷가에 어떠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좀 아주 소수의 사례고 대구에서 5억,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면 부산에서는 한 7억 정도, 7억, 8억 정도 하는 그 정도 느낌. 소득도 구간별로 보면은 부산 지역이 상위 소득 상위 분위가 더 많이 벌고 하위 분위 더 적게 벌어요. 격차가 좀 큰 느낌이었어요. 근데 대구는 완전 상위권이 부산보다는 좀 덜 벌어요. 그리고 완전 저소득층은 부산보다는 약간 더 벌어요. 요 갭은 조금 적어요. 요 갭은 조금 적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대구는 그나마 한 2, 3억짜리 아파트가 그나마 약간 더 선호받고 부산은 1억짜리 아파트 굉장히 선호 많이 되거든요. 오히려 선호라기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래되는 것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좀 양극화가 좀 심한 느낌. 대구는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양극화가 심한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양극화는 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면 된다님, 원주 재개발 연립주택 시행사 지주 작업평당 600만원 1억 5천에 계약했는데 잔금 은행권에서 안 빌려주는지 연계해달라고 아마 무산될 가능성 높음. 잔금 믿고 아파트 계약하면 계약금 날릴 위기, 평당 300만원도 안 될 연립주택 사무 연립. 이게 대구에 저도 많더라는 거죠. 이 시행사에서 야 빨리 사업 추진만 하면 돈이 되니까요. 사업 추진만 하면 돈이 되니까. 그 전에 2016년, 17년, 18년 그맘때 무렵에는 이 아파트 연초에 분양 공고가 나오면 이 중에 한 40% 정도? 이 정도만 공급이 되었어요.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2019년도, 20년도 가면 갈수록 야 이게 초기에 연초에 나오던 분양 예정 물량보다 더 많이 해요. 이게 많을 때는 한 70%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야 웬만하면 분양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달라드는구나. 서두르자.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주에 뭐 평당 한 땅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았으면 1,500만 원 주고 과감하게 지릅니다. 1,500만 원 주고 과감하게 질러요. 그러면 결국 이 땅값 했던 거 결국 대지비에서 요 1,500만 원에서도 대지를 뭐 따듬고 뭐 어떻게 하면서 여기에도 플러스 알파를 붙여먹고 건축비 야 일단 높게 지어. 높게 지으면 건축비 더 많이 드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 빠르게 추진했었는데 뭐 원주도 그렇지만 대구도 지금 뭐 공매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대지는 맞다 땅 다 사놓고 했는데 뭐 이자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부담이 안 되어서 공매로 나오는 것도 있고 사업이 무산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아파트 서둘러서 계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 2중 3중의 피해입니다 진짜. 기대감을 줬을 때는 언제고 그리고 뭐 계약이 취소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시행사들 그렇게 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분명히 계약서는 쓰여져 있을 거예요. 김영민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유한텔레비님, 화면 전체 광고가. 그런 게 뜰 수가 있나요? 광고 이거 광고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 누르지는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한 30분, 40분째 광고 누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님 지역 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고 지역 간 차이도 있고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이 광고에 유튜브가 돈독이 올랐는지 이 광고를 이 영상 라이브 중간에 광고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봐가지고 광고를 근래 본 적이 없었는데 과거에 광고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중간에 이 전체 화면 광고를 낸다는 건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저 다음에 할 때는 이 광고 있는 버튼 자꾸 누르라고 저한테 이 신호를 줍니다. 이제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광고 안 누를게요. 내가 찾는 알고리즘님, 장기적으로 볼 때 대구 인구 감소로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용접하는 것들, 용접 관련해가지고 뉴스 나오잖아요. 용접, 대우조선해양,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 뭐 월급 얼마 든 거예요. 정말 한 진짜 최저임금 수준의 이거 받잖아요. 뭐 용접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이거 막 배 상판하고 하판하고 막 어디 사이에 끼어가지고 엄청 뜨거운 데서 막 용접하고 막 이런 것들. 과거에 막 조선업 업황이 좋을 때는 막 뭐 어딘가요? 뭐 72시간 동안 막 찾아가는 방송에 다큐 3일. 다큐 3일 이런 데 보면은 이 조선업자에서 이 노동자들 이 배 만드는데 이 밑에서 막 용접하고 있는데 이 철판 사이 엄청 뜨거운 데서 일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위해서 이 대형 에어컨을 해가지고 이 비닐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냉기를 막 쏴주고 막 이런 것들도 막 나왔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돈도 괜찮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최저시급으로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는다? 지방에서 그러면 이런 뉴스들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이 지방 이탈은 더 가속화되겠다. 지방 이탈 현상은 더 가속화되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시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대구 인근에 있는 시골 지역 이런 데 보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노인 인구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젊은 층도 남아있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살면서 필수적인 인력들 나름 또 그 지방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대구에서 기반을 잡기 힘든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와 줄어드는 도시는 정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 감소는 맞긴 맞아요. 네. 서울이 감소죠. 근데 경기도는 계속 늘어났었어요. 경기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 신설도 많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학급당 인구수도 많고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또 이렇게 차이는 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뭐 세종시라든지
경기도는 인천, 요 세 지역, 인천도 증가세가 좀 많이 둔화되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 내에서 뭐 여기가 뭐 한 지역이 입주가 마무리되면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서울 지역,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이 이 세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가 집값이 떨어지면 얘들이 오고, 여기에 서울이 집값이 떨어지면 여기서 가고, 막 이런 관계들이 지금 다 끊어져 버리더라. 이런 느낌을 살짝 가졌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시간 42분. 야, 준비하고 말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